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뛰어들어 볼 주제는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특정 AI 칩 구매를 금지시킨 결정인데요. 이 소식이 기술업계는 물론이고 국제관계에까지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특정 반도체 칩 몇 개의 거래를 막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예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또 기술 자립을 향한 중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 이 복잡한 상황의 여러 단면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당사자인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함께 풀면서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중국 정부기관 중에서도 인터넷 검열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영어 약자로는 CAC라고 불리는 곳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건가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등 중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특정 AI 칩 모델에 대한 구매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테스트까지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테스트까지요. 와... 네. 이건 기업 간의 거래에 정부가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금지 대상이든 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인지 궁금한데요.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특별히 제작한 칩이 포함되었다고요? 네, 핵심 대상은 RTX 프로 6000D라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에 탑재된 칩입니다. 이 칩이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고성능 AI 칩 수출 규제가 막 강화되니까 이걸 우회하려고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중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부러 성능을 낮춘 거군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최고 성능 AI 칩에 주로 쓰이는 비싼 HBM, 고대역폭 메모리 대신에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한 단계 낮은 GDDR7이라는 그래픽용 D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하. 그래서 가격도 HBM 기반의 다른 중국 수출용 칩, 예를 들어 H2O 같은 모델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H2O 칩 역시 과거에 잠시 판매가 금지되었다가 풀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CAC 지침에서는 이 H2O 칩의 주문까지도 중단하라고 했다는 거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그 RTX 프로 6000D는 원래 H2O 칩 판매가 막혔을 때 그 공백을 메울 대체 카드로 여겨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H2O 판매가 다시 허용된 이후에도 결국 정부 차원에서 성능을 더 낮춘 RTX 프로 6000D까지 구매를 막아버린 겁니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이 RTX 프로 6000D에 대한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 중국 기업들이 이미 수만 개 단위의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승인해주지 않고 막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은 사려고 했는데 정부가 막은 거군요. 네, 그런 거죠. 다시 말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성능을 낮춰서 미국의 규제까지 피해가며 만든 칩인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이것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특히 화웨이와 캠브리콘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개발한 AI 칩 성능이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들하고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굳이 성능 낮춘 외국 칩 쓸 필요 없다. 우리 기술로도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딱 그런 셈이죠.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군요. 특히 화웨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들이 공개되었죠. 맞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올해 1분기부터 어센드 91C라는 자체 개발 AI 칩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칩의 성능을 가늠해보자면 AI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FP16, 이게 16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약 800테라플롭스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800테라플롭스요. 네, 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 번 연산하는 속도인데 800TFLOFS면 엔비디아의 이전 세대 최상위 칩이었던 H100의 약 80%에 육박하는 성능입니다. 상당하죠. 이야, 정말 많이 따라왔네요. 네. 메모리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대역폭 역시 초당 약 3.2TB TBS에 달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의 핵심 인터넷 기업들이 이 어센드 910C 칩의 초기 고객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자국 기업이 만든 고성능 칩을 자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네,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서 실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화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우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 로드맵까지요? 네, 2020년 1분기에는 자체 개발한 HBM 메모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칩 어센드 950PR을 시작으로 2028년 어센드 970까지 매년 더 향상된 성능의 칩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어센드 950 시리즈에서는 연산 능력 강화는 물론이고 칩과 칩을 연결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현재보다 2.5배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5배나요? 네, 이건 NVIDIA 칩 없이도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화웨이 외에 다른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나요?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반도체 설계 전문 자회사인 T-Head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회사도 엔비디아의 이전 중국 수출용 칩이었던 에이파덱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자체 PPU, 즉 처리 능력 장치를 공개하는 등 자국 기술 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일 텐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대비책은 뭔가요? 이게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해자라고도 하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빠른 칩뿐만 아니라 이 쿠다로 대표되는 강력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그리고 방대한 라이브러리 생태계에 있죠. 그렇죠.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AI 모델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비교적 쉽게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모음이자 플랫폼인데 한번 이 환경에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일종의 락인 효과죠.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개발 도구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이렇게 자국 기술을 밀어주니 중국 내 AI 칩 시장에서 자국산 칩의 점유율 전망치도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군요. 네, 한 투자은행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AI 칩 시장에서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들이 만든 칩의 점유율이 2023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2027년에는 55%, 즉 절반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 4년 만에 17%에서 55%면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듯 화웨이 같은 중국 칩 제조사들은 엔비디아 제품 구매가 막힌 자국 기업들의 주문이 이제 자기들한테 몰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미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우리 칩 성능도 이제 괜찮아졌다는 자신감 표출을 넘어서 훨씬 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한 포석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미국 기술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즉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력하게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오랜 수건이자 장기적인 국가 전략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정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언젠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엔비디아 칩 공급이 다시 원활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국 기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미국과의 관계, 특히 계속 강화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맥락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기술과 군사력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H100 같은 최첨단 칩 대신 H10이나 RTX 프로 6000D 같은 성능을 낮춘 중국 시장 맞춤형 칩을 개발해 판매했던 것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규제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고요? 네, 특히 지난 5월에 나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해석은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화웨이가 만든 어센드 시리즈 AI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요. 화웨이 칩을 쓰는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이건 단순히 화웨이뿐만 아니라 화웨이 칩을 구매해서 사용하려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미국의 잠재적인 제재 위험을 안겨주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견제 속에서 중국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구매까지 금지시킨 조치가 미국의 통제에 대한 일종의 맞불놓기 성격이나 혹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군요.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압박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도 미국 기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기술 관련 협상이나 무역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종의 레버리지로 삼으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B30 같은 최신 제품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를 일종의 압박카드로 삼아서 미국 정부나 엔비디아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엔비디아의 중국 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압박카드가 여러 개네요. 에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가능성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엄청난 경영상의 부담이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해당 국가가 원할 때만 그 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좀 서운함을 내비쳤군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더 큰 지정학적 의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적인 수사처럼 들리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네. 또한 마침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서 중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치 역학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약간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정이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소위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죠. 네, 엔비디아에게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비중이 꽤 크죠. 네, 당장 특정 칩 모델의 판매가 막히면서 직접적인 매출 손실과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국 기술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상 앞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저사양 칩 몇 개 못 파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RTX 프로 6000D 칩에 들어가는 GDDR7 메모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나온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조치가 한국 메모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RTX 프로 6000D라는 특정 모델 자체에 공급되는 GDDR7 메모리의 물량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전체 메모리 사업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중이 작군요. 네, 특히 삼성전자가 이 칩의 주요 GDDR7 공급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물량이 회사의 전체 수익성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공급 계약 방식에서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다는 설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새로운 제품 출시에 앞서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부품 공급사들과 최소 1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 계약에는 특정 부품의 총 공급 물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RTX 프로 6000D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이미 약속된 GDDR7 총 물량은 엔비디아의 다른 그래픽카드 제품군이나 데이터 센터용 제품 등 다른 수요처로 돌려서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칩이 안 팔리면 다른 칩용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잠재적인 판매 시장 중 일부가 축소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중국 시장의 변수보다는 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더 큰 기회 요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특히 HBM과 GDDR 계열이 핵심인데요. 네, HBM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그렇죠. 엔비디아만 해도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인 루빈의 HBM의 다음 세대인 HBM4와 함께 GDDR7 메모리를 동시에 대량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전자의 GDDR7 주문량을 크게 늘리고 있고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GDDR7 공급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차세대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루빈에는 HBM4랑 GDDR7이 같이 들어가는군요. 네. 업계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와는 별개로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인 HBM과 GDDR7의 전체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당장의 특정 제품 판매 이슈보다는 이 거대한 기술 전환과 시장 성장의 흐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중국 내 기업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엔비디아 칩 구매가 막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불편함이 클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불편함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칩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최적화하여 개발하고 운용해왔던 AI 모델이나 관련 시스템들을 이제 자국 기업들이 만든 칩과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게 수정하거나 재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하니까요. 네, 익숙한 도구를 버리고 새로운 도구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만든 AI 칩과 관련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울며 겨자 먹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중국 내 자체 기술 생태계의 발전과 시장 확산을 오히려 더 빠르게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 오히려 생태계가 빨리 클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동안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대안 때문에 미뤄왔던 자국 기술 도입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중국의 AI 칩 설계 기업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들 중국 칩 설계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덩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능과 생태계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엔비디아 때문에 자국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경쟁이 안 됐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아준 셈이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칩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매출 증가는 물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와 빠른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자국 AI 반도체 산업의 자립과 성장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특정 AI 칩 구매 금지 조치라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미국의 강력한 기술 통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오랜 염원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미중 간의 첨예하고 다층적인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관련 공급망에 속한 한국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중요성은 아마도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자체 반도체 및 AI 기술 생태계 구축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 미중 관계의 변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 등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층적인 분석 정말 고맙습니다. 공유해주신 다양한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까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